2019 중국 갑조리그 12라운드 박정환 구단과 천야오의 구단의 대결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박정환 구단이 천야오의 구단에게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초반 시작해서 중반 넘어갈 때까지 사실 좀 팽팽하거나 천야오의 구단이 약간 우세하거나 뭐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오히려 천야오 구단이 그 이후부터 좀 스스로 무너진 느낌이 든 한판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12라운드에서 박정환 구단이 천야오의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도 끊어내고 중국 갑조리그 연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7연승을 거두게 되었고요. 이렇게 9승 3패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12라운드 주장전 승리를 어떻게 거두었는지 내용 다시 보실까요? 천야오의 구단의 흑번, 박정환 구단의 100번입니다. 자, 초반 포석, 서로 좋아하는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서로 양화점. 천야오의 구단은 흑백 모두 양화점을 선호하고요. 네. 박정환 구단은 100번으로 양화점을 거의 둡니다. 근데 흑번이었을 때는 양화점도 많이 두지만 화점 하나에 소목을 병행해서 두는 편이 많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천야오의 구단은 흑번으로 양화점을 들고 나왔고, 네, 역시 박정환 구단도 양화점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제 박정환 구단, 신진서 구단 얘기도 제가 많이 했지만 이제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요즘의 장점을 또 본다면 포석의 다양성입니다. 그 다른 일반 최정상급 기사들은 포석이 한 주무기로 쓰는 포석이 한 3-4가지 정도예요. 근데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은 한 5-6가지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 상대에 맞춰서 네. 그 선수의 바둑을 분석하고 그거에 맞춰서 포석의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 대국도는 순간순간마다도 또 변화하는 것 같고요. 네. 포석 자체가 확실히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날일자가 사실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네. 박정환 구단이 요즘에 그 온라인에서나 공식 시합에서나 이렇게 6번째 수로 날일자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날일자로 위쪽으로 걸쳐가거나 최근에는 많이 걸쳐가죠. 그리고 박정환 구단은 이 3-3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천야오의 구단이 지금 이번에 원정팀이라서 거의 흑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흑번으로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날일자나 3-3 들어오는 포석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박정환 구단은 이렇게 정말 많이 두니까요. 근데 이렇게 날일자로 둔 것은 아마 예상 밖이었을 거고요. 이렇게 두자 사실 천야오의 구단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두는 날일자로 뒀거든요. 근데 뭔가 초반에 그래도 박정환 구단의 연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무기로 하는 포석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연구를 했다는 거고요. 이 포석 하나를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오늘은 이 본인이 많이 애용하는 포석이라기보다는 다른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두거든요. 네. 평범하게. 네. 근데 그것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이제 뭐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수수가 진행되고 약간의 좀 다른 점이 발견이 됩니다. 네. 네, 날일자로 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보통 3-3이나 이렇게 걸쳐가는 수를 많이 둡니다. 근데 3-3을 뒀을 때가 이제 이렇게 거의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뭐 물론 붙여서 변화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이건 좀 어렵고요. 배석 상태가 날일자로 걸쳐져 있고 여기가 날일자로 되어 있다면 뭐 좀 보시죠. 가장 이제 어렵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요. 수수는 좀 길지만 이렇게 돼요. 날일자로 두고 뭐 여기는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인데요. 이건 사실 신민중 구단하고 신진서 구단의 실전보에서 나왔던 형태입니다. 근데 이 날일자의 자세 자체가 안정적이고 네. 여기 날일자로 걸친 자세가 흙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기 편해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를 붙이는 것을 쉽게 두기 어렵죠. 그렇다면 그냥 치받아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흙은 바로 이것을 결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것을 끊게 되면 아래쪽도 역시 날일자로 걸쳐져 있는 그 흙의 기착점이 있기 때문에 백의 한 점이 축으로 잡힙니다. 네. 이렇게 축으로 잡히면 이 정석 선택은 흙이 두텁다는 거거든요. 축으로 잡지 못하고 네. 이 한 칸이 되어야 호각인데요. 축으로 잡으면 흙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3을 들어간 다음에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 치받고 이렇게 되고 젖히고 진 다음에 끊으면 백은 여기를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단수 치고 따내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진행이 되는 건데요. 물론 백이 못 들 건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모양으로 봤을 때 흙이 좀 폭넓은 바둑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3-3을 많이 들어갔지만 그간 뭐 좀 연구를 통해서 요즘에는 날일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날일자로 걸쳐갔고요. 네, 날일자도 여러 뜻이 있는데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뒀을 때 3-3을 파고 변으로 진출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뜻이 가장 강하고요. 한 칸으로 다가가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두게 되면 백도 전개를 해서 일단은 상변 쪽의 자세가 훌륭하죠. 네, 한 칸으로 갔고요. 네. 여기서 실전에서는 3-3 침입을 했는데 한 칸 뛰고 네. 눌러가는 것은 지금 배석에서는 어떤가요? 이렇게 두고서 둘 때 이제 가는 것은요. 여기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눌러간 것도 중앙 방면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 이 날일자의 위치가 괜찮아요. 네. 역시 이제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이 좀 약점이 있으니까요. 후수로 지켜야 되는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눌러가는 것은 잘 나오지 않고요. 한 칸을 뛰게 된다면 오히려 이곳을 침투해서 급전을 펼치는 바둑이 한 칸을 뛰었을 때는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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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을 들어가서 간명하게 처리를 했고요. 자, 이제 늘었을 때인데요. 이제 당연히 여기를 젖혀 있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네. 최근에 지금 배석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중국 기성전에서 커제 구단이 여기를 젖혀 있지 않고 단순히 날일자를 갔어요. 이 의미는 이제 여기가 교환이 안 되어 있으면 좀 진행이 된 후에 이곳을 가는 것이 굉장히 통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건 근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실전처럼 젖혀 있고 흙이 돼 있으면 두터워 보이긴 하지만 백은 그 대신에 아래쪽으로 가지 않고 또 위쪽으로 가볍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점도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없는 편이 더 낫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없는 장점과 없어서 두어가는 통렬함과 네. 바꿔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 위치가 날일자예요.
실전에 이제 젖혀 있고 들어갈 때 한 칸을 뛰게 되면 위치 자체는 한 칸이 훨씬 더 좋죠. 이것을 좀 포기하고서 이 통렬함을 노리는 건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박정환 구단의 선택은 커제 구단의 선택과는 달랐죠. 네. 장단점이 있는 변화인데요. 그 방금 보여주신 날일자는 그러면 커제 구단이 처음으로 선보인 수인가요?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2배석에서 아, 처음인 건지 어디에선가 본 것 같긴 한데요. 그 어디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전에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네. 요즘 또 기사들이 인터넷 대국에서도 뭐 새로운 신형들을 자주 선보이기 때문에 네. 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이제 얼마 전에 네. 커제 구단이 뒀던 이 날일자는 실전에 좀처럼 보기 힘든 수예요. 근데 딱 이 분석을 했을 때 아주 장단점이 명확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네. 날일자를 걸친 의미까지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고요. 아주 이제 평범하게 흘러갔어요. 여기까지는요. 뭐 요즘에 좀 유행을 하는 포석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3, 4개월 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보석입니다. 네. 붙여갔고요. 네, 이곳은 이제 당연히 아래쪽이 좀 넓고 응원군이 위쪽보다는 흙이 좀 적기 때문에 여러 의미에서 이곳을 붙여서 두는 것보다는 이 편이 훨씬 더 흙이 좋죠. 실전에서는 단수 치고 위쪽으로 이어 두었는데요. 네. 단수 친 다음에 돌파하는 변화는 잘 안 나오는 건가요? 돌파하는 변화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돌파하는 변화가요, 최근에는 이론이 좀 바뀌어서, 바로 이제 전투를 했을 때 흙이 충분히 할만하다라는 연구거든요. 이제 예전에 이런 형태면 이제 여기 바로 있는 것은 이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이런데 흙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데 있거나 했을 때 이제 나오는 거였죠. 네. 근데 요즘 바로 이어요. 그래서 미는 것은 한 칸 띄고 한 칸 뛸 때 치받고 늘면 날일자로 압박을 해서 이건 흙이 좀 편하다라는 평가고요. 네. 이제 그래서 요즘에 좀 연구된 수가 이 입구자입니다. 근데 입구자는 한 칸을 띄고 급소를 갈 때 찝어서 교환을 하고요. 늘고 밀고 여기까지는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이 맛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흙이 둔다면 뭐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백이 이 자리를 두면 흙은 여기를 압박하고 뭐 바로 이렇게 가서 흙이 모양을 어느 정도 잡은 상태에서 하변과 좌변을 맛보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배석에서도 백이 좋은 그림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넘어갔고요. 이 형태에서는 이제 백이 보통 위로 밀어서 정리를 하고 상변적으로 두는 진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상변부터 먼저 향했고요. 보류를 해두었습니다. 이제 사실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오늘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날일자를 둘 때부터 지금 사실 여기도 아니에요. 한 10수 더 두고 10수 더 두게 되면 한 30수 이상 포석 진행이 된 거거든요. 아마 이 그림을 전부 그려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네. 이제 실전에 이 수가 등장을 하긴 하는데요. 이 수는 여기가 진행이 좀 되고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커제 구단이 이 수를 이 형태에서 보여줬는데 박정환 구단이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확실히 분석하고 파악한 다음에 완성형에 가까운 그 포석을 오늘 보여준 것 같아요. 커제 구단은 아래쪽을 아주 이른 타이밍에 갔지만 박정환 구단의 선택은 여기가 간명했고 여기를 먼저 두는 선택이었습니다. 네. 두 텀을 어느 정도는 가져간 상태에서 하변 쪽을 결행을 했죠. 지금 눈목자가 사실은 참 안정적인 수이긴 한데요. 귀의 실내를 빼앗기기 때문에 천양호의 구단은 이런 진행이 돼서 굉장히 만족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붙이는 수는 물론 좋은 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를 밀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어요. 백이 여기를 한 수 더 두더라도 확실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밀어가는 것도 일책이었습니다. 근데 천야오의 선수는 이렇게 두터운 자리보다는 좀 확실한 실리의 자리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기풍적인 면에서 여기를 지나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네, 이것도 이제 단수 치는 걸로 이제 느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한 점을 잡히고 싶지 않을 때 이제 보통 늘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약간 달라요. 네, 그 다른 이유가 곧 나오는데요. 여기 막는 것이 전혀 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 점을 버려도 된다는 박정환 구단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은 상변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막는 것이 급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본 거군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양쪽을 이제 하고 싶을 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흙이 어떻게 뭐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배석 자체를 그래서 단수치고 이 있는 수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고서 이제 날일자로 두어갔죠. 역시 막아가는 수는 실리를 좋아하는 천양호의 구단다운 수법이었고요. 막지 않고 이렇게 두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지금 붙여서 최대한 실리를 확보했어요. 네. 대신에 이렇게 두면 언제든지 백이 끼워서 여기 전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의 여지가 더 생겨요. 그것이 이제 이것과 이수의 장단점입니다. 이수는 네. 이제 변화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백이 흙을 활용할 만한 수단도 없고요. 네, 역시 이제 맞게 되면 늘어가는 것이
좋은 수고요. 보통은 밀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선의 치중 한 방이 굉장히 아프게 됩니다. 보시면 이 선의 돌들과 연결이 돼서 있게 되면 여기를 중심이 되는 자리를 둬서요. 두면 이렇게 둬서 이 모양으로 봤을 때는 흙이 지키고 여기 악수 하나가 들어갔지만 이 지키는 흙의 이 돌 자체가 약간 발이 느리고요. 네. 옆쪽을 보시면 여기 형태는 백이 대만족이죠. 아주 자세를 잘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백이 잘 된 거고요. 그래서 반발을 해야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수법을 둬야 됩니다. 네, 이랬을 때 이 형태로만 보면 마무리가 됐는데요. 항상 네. 이곳은 이 느는 수를 조심해야 돼요. 늘게 되면 반드시 이어야 되고요. 여기가 끊는 약점이나 이 약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를 바로 하지 않고 여기를 먼저 끼워 봅니다. 뒤로 받으면 이어서 굉장히 당한 형태고요. 원래 정석대로 두어진다면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밀어서 당연히 버텨야 되죠. 네. 근데 여기를 백은 알기 쉽게 처리한 후에 이 단수 한방 선수로 듣는 것이 굉장히 크고요. 네. 여기 단수 교환을 여기 단수 교환을 이것을 바로 생략하고요. 바로 움직여서 여기를 끊는 순간에 흙이 좀 곤란한 네.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한 칸으로 위쪽 중앙에 밀어서 그 박력은 좀 사라졌지만 이 변을 안정적으로 키우는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백도 우하귀에서 처진 날일자 하나를 교환해 놓고 다시 이 반대쪽 귀로 빠져놓은 이 수순이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여기 붙이는 수도 물론 흙의 모양을 조금 중복화시키는 의미에서 아니면 또 돌의 효율도 떨어뜨리고요. 네. 분명 좋은 맥점이긴 한데요. 사실은 저는 이 이후의 수순 자체가 실전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어떻게 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를 붙이지 않고 변을 가는 진행이 무난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전 심리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와 있으면 다음에 워낙 좋은 자리잖아요. 뭔가 좀 하고 싶은 자리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가장 무난하게 여기를 두거나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 둬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민수인데요. 이제 여기를 붙이고 늘 때 이 미는 자리가 좋은 타이밍이긴 해요. 네. 이렇게 오고 치는 것은 이 붙인 수는 약간 악수가 되겠지만 여기 밀었을 때 아래쪽으로 호구 친 거라서 득실로 따지자면 백이 약간 득받거든요. 근데 이제 실전에 이렇게 받아주지 않았죠. 네. 그것이 좋았습니다. 네, 흙이 이곳으로 단수 친 수가 좋았어요. 반대쪽으로 끊어갔다면 그래도 백이 원하는 그림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요. 나가고요. 둘 때 여기 두 점 머리 두드리는 자세가 좋거든요. 백의 의도입니다. 근데 천야회 구단이 여기 단수 친 수가 정말 냉정하고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스텝이 약간 꼬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밀었는데요. 이 단수 교환 자체가 좀 악수가
라고 판단을 해서 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흑은 당연히 이곳을 이어서 실전처럼 정리를 하죠. 보통은 끊어놓고 단수를 쳐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배석에서는 더 악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꼬부려 두었고요. 백도 이제 귀를 살리는 것은 가치가 적고요. 당연히 이 변쪽의 한 점을 살려야 이 두 점까지 연결을 해서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막아서 먼저 응수를 물어봤는데 꽉 이어두었습니다. 자, 실리로는 이득이 되지만 대신 변 쪽으로는 활용을 당할 수 있겠고요. 네, 여기를 이제 확실하게 이런 자리 당하는 그런 약점은 있는데요. 이제 실리 차이가 좀 나고요.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늘어두는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늘어두는 수가 그 좋은 상황일 때도 많을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겼어요. 뭐 조금 더 이제 내다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제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겠지만요. 이렇게 두면 여기가 느는 게 선수예요. 아, 그러면 여기를 네. 지키고서도 여기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설마 이렇게까지 생각했을까요? 그렇게까지 멀리 설득을 네. 했을까요? 그 차이는 또 있네요. 네. 지금 보니까요. 늘어서 정리하는 것보다 후구쳐서 정리하는 것이 조금 더 두텁다라고 판단을 했죠. 이렇게 일자벽을 만들었고요. 네. 근데 사실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늘어두고서 둘 때 뭐 막을 수도 있고요. 확실하게 뭐 날을 짜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양은 좀 얇지만 중앙을 확실한 선수로 할 수 있는 장점은 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중앙을 막는 자리가 확실히 선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자, 두 텀과 선우수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하변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천야오의 구단의 주장전 잠시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박정환 구단과 천야오의 구단의 주장전 하이라이트로 보고 계십니다. 네, 오히려 이제 이렇게 둬서 중앙 방면을 막진 못했지만 이수로 인해서 확실한 완승을 했고요. 정리는 어느 정도 이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변이 일단락이 되었고 두터운 자리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저는 지금 이 넘어간 수가 결정적인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패착까지는 아니었어도 한 준패착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바둑이 이제 형세가 좋지 않게 된 원인이 이수입니다. 여기를 백이 깔끔하게 정리하고서 이 자리에 오니까요. 네. 이곳에서의 처리 자체는 백이 잘 됐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갑자기 바둑이 확 풀려서 네. 백이 형세가 좋아요, 그냥. 여기 넘어간 수로는 당연히 좌변을 왔어야 됩니다. 네. 좌변을 왔다면 흑이 형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실점 자리를 두지 않고 두터운 자리를 선택을 했는데
위절이 오니까요. 네. 뭐 한눈에 봐도 갑자기 모양 자체가 엄청 좋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완벽하게 늘어서 뭐 엷은 부분도 없고요. 네. 여기도 치받아져 있기 때문에 아예 엷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래쪽은 거의 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네. 아래쪽은 집이고 위쪽에 두터움까지 흙이 백이 얻었기 때문에 백의 형세가 좋아졌습니다. 지금 천야오의 구단이 여기를 둔 의미는 제 생각에는 이 자리가 강력하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강력하게 보았는데 역시 생각보다. 그것에서도 네. 좀 못 본 수가 있었고요. 날짜를 준비하고 대세점 자리를 남겨놓고 연결을 했지만 그렇게 강력한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실착에 이어서 이수를 보고 둔 거지만 이거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서 아예 페이스가 백 쪽으로 확 넘어갑니다. 네. 글쎄요, 뭐 사실 실전의 그 끼움 수는 어려운 수는 아닌데요. 천야오의 구단이 확실히 좀 간과했어요. 네. 뭐 관가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팩감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판단 자체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제 추측으로는 흘러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있고 여기 끼우는 수를 못 봤어요. 네. 이 수를 순간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다른 것은 여기 끼우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단수 치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뭐 모양으로만 봤을 때는 백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네. 문제점은 여기를 선수로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넉점이 이 106점보다 훨씬 두텁고요. 이 오른편의 흙은 굉장히 단단한데 이런데 미는 것도 선수가 돼 있으니까요. 100은 응원군이 없어요. 그리고 이 넉점이 계속 힘이 붙으면 여기에 모양을 쌓아놓은 백진이 무너지죠. 급소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천야오의 구단은 이 진행으로 당연히 갈 거다. 네. 그래서 괜찮다라고 본 건데요. 실전에 끼움수를 당하면서 완전히 그 꿈이 무너졌습니다. 이 끼워놓은 교환으로 백도 수순이 딱딱 나왔어요. 네, 지금 나갈 수는 있는데요. 팩감이 없어요. 흙이요. 단수치고 둘 때 여기서 백은 팩감이 뭐 이런 데 쓰는 것이 다 선수거든요. 네. 왜냐면 살아나가는 순간에는 귀가 다 잡히니까요. 뭐 여기를 따내도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네. 백은 팩감이 있는데요. 흙은 팩감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써도 받아줄지 의문이에요. 그냥 따내고 둘 때 여기 석점 잡는 게 정말 커요. 네. 지금 팩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팩감을 만든 거죠. 근데 팩감을 만들었는데 그곳을 백이 응수하지 않자 네, 여기에 손해가 워낙 컸어요. 그리고 여기는 흙이 한 수 더 둔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두면 따내서 이곳을 파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뒤로 수를 조입니다. 늘어도 그냥 이어주면 여기가 자충이 아니에요. 네. 석점을 잡으면 되죠. 위로 막아서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의 실패입니다. 실전 진행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한 점을 이었거든요. 한 칸 뛰어나가니까요. 공격이 안 되죠. 당장 공격이 네.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뭔가 그냥 삭감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백도 실리를 차지하면서 타겟을 모양을 정비하니까 흙에 또 표적한 수단은 없었어요. 네, 지금 여기 붙였을 때 느는 수가 좋았고요. 네. 이렇게 두게 되면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 호구 치는 자세가 흙이 굉장히 좋습니다.
늘면 여기를 또 끼어이음 당해요. 그러면 자체 삭감도 많이 당했죠. 여기가 지금 집으로만 봤을 때도 거의 30집도 약간 약한 상태고요. 일단 무엇보다 여기 6점의 형태가 굉장히 두터워요. 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제는 흙이 오히려 아래쪽에 한 8점보다 두터운 형태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지 않은 실전의 그 늘어둔 선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양의 급소의 자리로 두어갔고요. 네, 역시 늘어가는 수가 침착했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붙이는 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저는 이 수를 봤을 때 정말 저 같으면 노타임으로 여기를 끊어갔을 겁니다. 이 아래쪽을 끊어가야 이 공격을 노릴 수 있고 이곳의 열분도 자체로 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서였는데요. 와, 여기 실전에 뭐 다른 수를 둘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손을 뺄 줄은 몰랐어요. 네. 아, 진짜 여기를 손을 빼는 것은 정말 냉정한 수법이었고 저는 진짜 이거 진짜 지금 보는데도 상상이 잘 안 돼요. 어떻게 여기를 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국자 입장에서 잘 떠올리기 힘든 발상이었는데요. 지금 여기를 한 칸을 띄었잖아요. 지금 여기를 손 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는 박정환 구단이 이 호구 치는 수를 본 겁니다. 원래는 여기를 한 점을 잡아서 굉장히 좋지 않은 형태인데요. 네. 이 흙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젖혀 나오는 것이 흙이 굉장히 아파요. 끊으면 넉 점을 잡을 수 있지만 이곳을 이런 식으로 조여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돌이를 하고서 나오게 되면 모양이 깔끔하게 정비가 되죠. 네. 여기를 젖혀서 활용하는 것 때문에 실전에 이 호구 치는 수가 반선수가 됐어요. 천야회 구단은 그것이 싫어서 한 칸으로 받았고요. 이제는 여기 약점을 보강한 상태로 늘어두니까요. 여기는 여기대로 타개가 수월하게 되고요. 이곳은 이곳을 교환하고서 넘어가게 되니까 깔끔하게 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아주 보기 드문 신기한 형태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얼핏 보기에는 흙이 삭감도 하고 공격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뭐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네. 여기가 별로 한 것이 없어요. 네. 그리고 공격도 안 돼요. 네. 천야회 구단 실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딱 붙여서 이제 좀 중앙에서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박정환 구단이 변신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저는 붙였을 때 이게 안 받은 이 판단을 이 상황 중에는 굉장히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따냈을 때요. 네. 실전에 이제 끼워 있게 됩니다. 여기 끼워 있는 수를 두니까요. 진짜 이래서 박정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끼워 있는 수도 딱 맥점이거나 대단한 묘수는 아니었는데 딱 두어지고 보니까 굉장히 흙이 답답했어요. 네, 그래서 이 끼운 수 당하는 순간에 여기 약점 생겼죠. 네. 이곳 이으면 끊어서 위쪽이 얇아지죠. 어느 한쪽을 이을 수가 없어서 그냥 밀고 나갔는데요. 네. 이 상황에서는 천야의 구단이 멘탈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기세상 민 거예요. 근데 끊기니까요. 그 수도 의미가 없어졌죠. 약점이 두 곳이었는데 한 곳을 지키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백이 먼저 두니까 약점은 약점대로 남고 아래쪽에 약점도 생겼죠. 네. 그래서 이제 돌이 이제 좌충우돌 뭔가 지금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따냈는데 또 끊어서 여기를 빵 따냄을 당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되죠. 넉점을 그리고 또 받아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 흙이 여기를 끊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기세로 끊어갔는데 계속 기세로 두어 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손은 돌아왔고요. 자, 단수를 교환해 놓고 넉점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진행까지 되니까요. 이건 진짜 믿기지가 않는데요. 백이 혼자 둔 것 같아요. 네. 바둑을. 상중앙에서도 두터움이 생겼고 무엇보다 그 자리가 너무 컸어요. 이건 완전 진짜 여기 끊어서 이거 다 잡으니까요. 흑이한 것은 넉점을 잡고 여기 백집을 파고한 것밖에 없는데요. 백집이 원래 확실하게 되는 자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크지도 않았고요. 일단은 여기를 잡아서 일단 잡은 것만 여기가 25집에서 20집 사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곶마 다 해결됐죠. 중앙에 석점이 떴죠. 흑은 여기 잡으면서 이곳 빵따낸까지 허용했죠. 지금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는 사실 승부가 거의 결정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천야오의 구단은 여기를 끼워 이었을 때 이 바둑이 굉장히 어려워졌구나 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뭔가 어딘가를 잊고서 버텼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좀 무리한 행마가 나왔죠.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급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흑은 해볼 곳이 여기 모양을 키우는 것밖에는 없어요. 집으로 따라가려면 여기 큰 집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것은 당연했고요. 여기를 붙여서 보통은 뭐 치받거나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어지니까 이 미는 곳이 생겼어요. 여기를 밀 때 대책이 없습니다. 또 자충이 밀고 되었네요. 나가면 치받아서 네. 양쪽 맞보기죠. 여기는 두지 않으면 끊고 둘 때 막아서 사활이 걸려요. 네. 그래서 여기를 그냥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뭐 좀 공격을 하고 압박을 하는 의미가 이 미는 수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졌죠. 그래서 실전에 교환은 했는데 계속 두지 못했습니다. 네. 그 다음 후속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자리 두어갔고요. 근데 사실 이 자리는 두터운 자리긴 한데요. 네. 지금 정말 바쁜 이 상황에서 굉장히 좀 한가한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상황 자체가 밀면 괴롭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둔 거예요. 네,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이건 사실 한 점 잡은 것은 이제 그만하시죠. 네, 이런 느낌이 강해요. 네. 뭐 다른 방법으로 좀 강하게 두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이건 이제 더 이상 분란을 만들지 않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한 점을 잡아서 백은 완벽하게 됐지만 이 형태 자체가 집으로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둬서 흑집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는 됐죠. 근데 바둑 형태 자체가 워낙 유리했기 때문에 지금 박정환 구단은 좀 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네. 또 가만히 집을 지을 시간은 없었고 계속 뭔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컨야오의 구단이 붙인 수죠. 형세가 좋지 않으면 뭐 이런 패도 해야 되는데 이 패가요. 그냥 그대로 나가서 축이 안 되면 안 돼요. 흑이. 이곳과 상관없이 축이 안 되거든요. 그럼 네.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끊었을 때.
여기가 따내면 그대로 이 전체가 못 살아가고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노림도 안 되죠. 그래서 백도 손을 돌리는 수가 가능했고요. 백은 정말 상중앙에서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별일 없이 승리를 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가장 좀 알기 쉬운 수법으로 두고 있어요. 여기 끊는 것도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아예 안 해요. 박정환 구단이 지금 그냥 쉽게 정리만 시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뭐 넓은 의미에서는 바둑을 좀 좁혀 나가는 의미가 있어요. 네. 쉬워지면 이게 국면이 좁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알기 쉽게 국면이 두어지니까요. 네. 붙이고 나가면서 오히려 더 흙이 엷은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후로도 수순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의미가 크게 있지는 네. 않았습니다. 네, 이 대국은 결국 백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 12라운드 우리 한국 용병 선수 7명이 출전을 했는데요. 이동훈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의 대국은 아직 대국 중이고요. 신진서 선수가 자오천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승을 추가했습니다. 10승을 패가 되었어요. 신진서 구단의 승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뭐 네. 각조리그로 봤을 때도 대단한 성적이고요. 최근에 신진서 구단이 국수산맥배에서 천야호의 구단한테 패했고 그 다음에 바둑TV배에서 결승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2패를 당하면서 최근 3연패였거든요. 네.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승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정환 선수가 천야오의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변상일 선수가 왕쇼 선수에게 일반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강동윤 선수는 퉁멍청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네요. 자, 아쉽게도 김지석 선수와 신민준 선수는 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12라운드 7명이 출전을 해서 현재 4승 2패 이동훈 선수가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선수의 대국은 지금 뭐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박정환 선수와 천야오의 선수의 대결 하이라이트로 다시 감상을 해보았는데요. 다시 감상하더라도 정말 그 처음 보는 듯한 그런 감동이 살아 있습니다. 계속 보면 볼수록 그 박정환 선수의 수법 안 놀랄 수가 없는데요. 네, 오늘 그 뭐 승리 요인을 한 2가지 정도로 본다면요. 박정환 구단이 그 상대를 의식한 그 철저히 준비한 포석이 일단은 좋았고요. 그리고 우세를 잡았을 때 그 형세 판단에 의한 냉철한 판단력. 네. 거기에서 국면이 아주 많이 우세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천야오의 구단이 좀 굉장히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멸한 그런 느낌이 드는 한 판이었습니다. 네, 자, 박정환 선수가 천야오의 선수에게 연패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 7연패를 끊어내면서 갑조리그 연승을 이어나가게 되었고요. 천야오의 선수의 그 탑파법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2라운드 박정환 선수와 천야오의 선수의 하이라이트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